분기별 계열 풀어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정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을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한국알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간략한 개요를 보겠습니다. 한국알콜은 화학 제품 및 주정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92년 7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합성주정, 무수주정, 정제주정 등의 주정 제품과 그리고 초산에틸, 초산부틸 등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컬러 페이스트, 그리고 전자급 정밀화학 소재, 유기용제 소재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살펴보시면 수산코오퍼레이션이라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신디프라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2019년 4월 10일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를 살펴보면 최대주주는 KCNA라는 회사고 그 회사와 특수관계인이 40.4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용석 씨가 회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지분구조와 여러가지 조금 안 좋은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KCNA와 지용석 씨 등이 40.49%를 소유하고 있고 이 KCNA라는 최대주주는 지용석 씨가 63%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용석, KCNA 그리고 한국알콜 이렇게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한국알콜의 올 3분기까지의 매출액이 2,805억 정도고요. 그리고 주석 부분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 총 2,344억의 비용 중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 1,778억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보면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매입 내역을 보면 매출에서 KCNA로 향하는 매출이 1,354억, 그리고 KCNA로부터 원재료 매입을 가져오는 것이 989억입니다. 즉 매출의 48.3%가 KCNA로 납품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원재료의 55.6%가 KCNA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KCNA가 중간에 약간의 통과료 같은 것들을 받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약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CNA의 2019년 매출액을 보면 4,616억이고요. 그리고 2019년 한국알콜의 별도 매출액을 보면 2,400억입니다. 그래서 KCNA가 한국알콜보다 매출액이 훨씬 큰 회사입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KCNA의 자산 총계보다 매출액이 훨씬 큽니다. 이 부분은 사실 회사가 제조 설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유통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4,616억이라는 큰 매출액을 자산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CNA로부터 물건을 가져오고 원재료를 가져오고 다시 이것을 가공해서 KCNA에 납품하는 이 과정들이 과연 필요한지, 그래서 지용석 씨의 자회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약간 안 좋은 점 한 가지를 한국알콜에 말씀을 드리면 배당 부분인데 현금 배당 성향이 2017년 18년 19년인데요. 5% 그리고 4% 한 6.4% 이 정도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순이익에 이 정도밖에 배당을 하지 않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2017년 18년까지는 1%도 되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배당금을 2배를 올려서 1.3%인데 올해 주가가 오르고 했기 때문에 과연 올해 배당금을 얼마나 줄지는 한번 나중에 공시가 나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제품이 초산에틸, 초산부틸, 그리고 정제주정, 그리고 합성주정, 무수주정, 그리고 컬러페이스트, 고순도 유기농제, 신디프가 하고 자회사 신디프가 하고 있는 고순도 유기농제가 있고요. 자, 초산에틸 부분은 주로 도료나 인쇄잉크 그리고 점착제 제약 등의 용제 및 원료로 사용이 되고 국내 유일의 초산에틸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외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국내 초산에틸 수요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즉 절반 이상을 한국알콜의 초산에틸을 사용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한 수입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산부틸은 또 주로 사용체가 도료 및 용제, 전자재료, 촉매, 그리고 피혁 가공 등에 사용이 되고 있고 전방산업인 자동차, 선박, 건설 경기에 따라 수요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전자재료 부분에 사용된 초산부틸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회사의 사업 내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제주정이 있고요. 정제주정은 잘 아시다시피 소주의 원료입니다. 우리나라에 9개의 주정사가 있고 그 주정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풍국주정이라는 회사에 영상을 올린 것도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합성주정, 무수주정이 있고 합성주정은 화학, 공용, 의약용 등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무수주정은 합성과 용도는 똑같은데 고순도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손소독제, 에탄올 워시아의 고체 연료 등의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국내 유일의 고온량 에탄올 생산 업체입니다. 한국알콜이. 그래서
사업 내용을 추가로 보면 공업용 주정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소독제가 많이 나가면서 한국 알코올이 생산하는 이 주정의 원료가 많이 계속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칼라페이스트 자회사인 계열회사인 ENF 테크놀로지,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ENF 테크놀로지와 같이 개발이 되어서 공동사업 파트너 2008년 말부터 양산체제로 현재 ENF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죠, ENF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열회사 중에 신디프라는 회사의 고순도 유기용제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능성 케미칼 제품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글로벌 경기 그리고 반도체 수급 등의 업황의 영향에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 전방 산업의 영향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액이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회사의 공장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매출액을 한번 부분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부분이 초산 부틸의 화학 제품입니다. 그리고 정제주정, 합성조, 무수정이 34%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신디프하고 있는 EEP가 16.2%, 그리고 PMA 이건 상품이고요. 그리고 컬러 페이스트 3.6%, 그리고 임대 용역, 미국에 있는 수산 코퍼레이션, 그리고 한국에 임대업을 하고 있는 부분, 이걸 합쳐서 3.8%, 그리고 합성주정, 무수정의 상품 부분이 1%입니다. 수출과 내수와 해외 비중을 보면 수출은 9.7%, 내수가 절대적으로 크죠. 88.8%, 그리고 해외 임대 부분이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걸어왔던 10년간의 재무제표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과 매출액인데요. 크게 보시면 매출액이 조금씩 이렇게 약간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2017년부터 턴을 하기 시작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그리고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의 매출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사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 하반기와 2018 1분기에 울산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19년 2분기 때부터 신디프를 연결해서 반영이 돼서 이때 또 매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도 보시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폭을 보시면 이익률이 이때보다는 지금 2017년 이후가 이익률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YOY로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을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아까도 살펴보셨겠지만 2016년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좀 더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파란색 매출액 증감률을 살펴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한 것이 2019년 9월에 2019년 3분기 때 한번 역성장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역성장을 한 것이 없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감률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성 지표인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ROE 등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6년에 한번 논현동에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189억의 특별손익이 수익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고, 그 외를 살펴보시면 일단 GPM, 그러니까 매출액 총이익률 자체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매출액 총이익률 자체가 10% 언더였던 적이 있는데 계속 상승을 해서 이번 3분기에 24.6%, 그러니까 회사가 원재료 대비 판매 가격 이 갭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GPM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관 비율은 7.9%, 근데 이 판관 비율은 한 10%와 5%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매출액이 증가를 하더라도 고정비인 판관 비율이 줄지 않는 것은 이 회사가 비용 중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고정비보다는 변동비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PM이 증가하고 있고 판관 비율이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OPM은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PM 최근에 가장 역대적으로 가장 좋고요. 그래서 16.7%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순이익률도 비슷하게 좋아졌고, 그리고 ROE가 이때 한 번의 단기로 특별 수익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 13.7%가 역대 ROE 중에 가장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증가하는 속도도 최근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ROA도 10.3%면 제조업체 치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의 증률,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잠시 아까 말씀드린 2016년에
부동산 매각 이익을 제외하고는 현재 ROE가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보시면 매출액 총자산 회전율이 89%까지 갔다가 계속 이제 자본이 쌓이는데 매출액은 증가하지 않으면서 총자산율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셨겠지만 2017년부터 다시 회사의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면서 총자산 회전율 7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물론 매출액 순이익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익률 자체도 좋아지면서 아까 수익성 지표로 살펴보셨겠지만 이익률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OE가 계속되거나 좀 더 매출이 증가를 하고 이익이 늘어난다면 회사의 자본에 쌓이는 속도나 여러 가지가 더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2,895억입니다. 근데 거기보다는 자본의 증가하는 속도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본총계가 3,684억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손세정제 때문에 주목을 받아 주가가 많이 올라서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2,895억이고, 근데 이것이 현재 자본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PBR이 1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지표인 PFCR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PFCR은 좀 변동이 많았었고요. 근데 아주 PER이 이 한국알코올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매출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익이 좋아지고 그리고 주가도 올 상반기에 올랐지만 현재 6.1% PER이 아주 낮은 상태. 최근에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PBR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가장 높았던 데도 1 정도 있습니다. 최근에 0.8은 이 회사의 ROE라든지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PFCR도 최근에는 현금 흐름이 많이 좋아져서 7.2,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현금으로만, 남는 현금으로만 하면 7년이 좀 지나면 회사의 시가총액만큼 걷어들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 회전일수, 매출 채권 일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매출 채권 회전일수나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좋아지지 않으면 향후에 이것이 충당금이 쌓인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데, 한국알코올을 살펴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먼저 살펴보면 72일에서 22일까지, 현재 최근에 22일 재고자산 회전, 그러니까 22일이면 재고자산이 한 바퀴 돈다는 것입니다. 매출액 대비 아주 한 달도 안 돼서 재고자산이 한 바퀴 도는 아주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아마 현금 흐름도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수도 한때 115일까지 갔던 것이 현재 72일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금 흐름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리스크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분기별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파란색인 영업현금 흐름, 이것이 좋아야 되는데 영업현금이 전체적으로 파란색이 플러스로 어느 정도 최근에는 한 분기에 100억 이상의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년 4분기에 울산공장 증설을 한 적이 있고요. 2019년과 이때는 유인자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바뀐 적이 있는데, 크게 투자가 많이 캐펙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투자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부동산 처분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NF 테크놀로지를 이제 지분을 확대한 적이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12억 그리고 172억, 그리고 투자 부동산을 또 취득을 2017년 3분기 때에서 이때 485억이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차입금이 이때 255억 들어왔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영업현금 흐름 말고는 한 번씩 굵직굵직한 기타 투자가 있는 것 외에는 회사에 큰 투자가 없이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4분기 합산의 현금 흐름표로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업현금 흐름 플러스를 많이 나타나고 최근 들어서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셨듯이 영업이익도 최근 이게 4분기 합산인데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프리캐시플로우도 현재 401억 최근 4분기 합산 이렇습니다. 분기에 100억 이상이고 1년 합산이 400억이면 현재 시가총액이 2,895억 수준을 보면 프리캐시플로우가 아주 좋은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년이 좀 지나면 회사의 시가총액만큼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울산공장 투자를 하고 그리고 신디프 인수한 이후에 그 이후로는 크게 캐펙스 투자가 없이 최근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프리 캐시플로우도 좋아지고 그리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좋지 않은 모습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주주를 통해서 약간 통과료 같은 것들을 지불하면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배당이 너무 작다,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 이제 회사의 현재 매출의 증감이나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품의 포트폴리오 등을 보면 아주 좋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는 더 제품들을 공부해 보시면서 전방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알콜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